학부모 모임, 반모임 갈 때 부담스러울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 딱 5가지만 아시고 가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알찬 모임을 하고 오실 텐데요. 상위권 엄마들은 이걸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림맘입니다. 반모임 생각만 해도 사실 부담스럽죠. 안 가자니 엄마들 사이에서 끼지 않으면 아이가 소외될까 걱정이 되고, 가자니 뭔가 실수를 할까봐 불안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점차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떨 땐 땅 치고 후회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할 걸 하고 깨달았을 때는 어느덧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불편해하는 반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자칫 방심하면 아이가 왕따나 전학을 가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 모임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적정거리를 유지하자인데요. 이게 최고의 안전망이더라고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 빨리 좋은 친구 만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가 오히려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돌아와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만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아이를 위한 만남의 자리다 보니까 민감도가 최상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할 말 다 하고 오면 어느 날 이제 다음날 우리 아이가 힘든 상황이 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내 아이를 자랑을 했다거나 또는 반아이를 돌려서 험담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 자리에서는 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다음날 스물스물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문제로 아이들이랑 엄마들 간에 다툼이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갑자기 왕따가 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절대 남 일이 아니죠. 만일 이제 말실수가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한두 번만 반모임을 가시고요. 안 가시는 게 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모임은 절대 안전거리를 두셔야 하는 게 다짐을 하고 가셔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2번째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반모임에 대한 기대는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정보를 듣고 싶고 또 학교 이야기, 학원 정보들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아이는 처음이라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설령 안다고 해도 고수맘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알려주지를 않죠. 그게 왜 그런가라고 지나고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제가 첫 번째 한 실수이기도 했어요.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실 때 나름 아는 정보를 조금 나눠드렸는데 점점 강도가 또 빈도가 늘어나면서 더 좋은 정보는 없는지, 만약 모른다고 하면 왜 안 알려주느냐 등등의 오해를 하시면서 계속 여쭤보시는 이런 식의 늪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실수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 진짜 고수들은 알아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알아낸 정보인데 이렇게 쉽게 정보를 알려주겠어요? 약간의 팀을 구성한 다음 그런 분들에게 살짝 노출시키는 정도? 그렇지만 절대 반해서 고급 정보가 오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기대 없이 기본 정보만 듣고 오신다, 얼굴만 익히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비우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3번째는 단톡방주의인데요. 모임을 갔다 온 후면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실수로 잘못 올려서 고등 올라갈 때까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는데, 와, 아이들과 엮인 문제니까 이 정도까지 민감해질 수 있구나. 정말 소름도 돋고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제 다행히 그 어머니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아이를 지켜내고 서영고와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정말 친한 사이라도 자칫 실수를 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톡방에는 이 엄마는 과묵형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좀 천천히 반응을 하고 하트 정도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일 무난하게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친한 친구 같았던 엄마가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사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안 좋은 사이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과묵한 게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래야 무탈하더라고요. 그럼 좋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학부모 모임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좋은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다면 먼저 막 알아보려고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아이가 먼저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바르게 하고 공부도 곧잘 한다라고 느껴지면 다른 쪽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도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비슷한 실력이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면 괜히 학원비만 날릴 수가 있어요. 초등 때는 충분히 집에서 양질의 교육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가면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레벨에 맞는 친구의 지인들이나 어머니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어떤 때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오히려 아이의 스케줄이 꽉 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나 부모님이 학원 숙제와 또 학원비가 버겁게 되면서 정작 실력은 안 느는 최악의 경우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요. 진짜 집에서 공부 습관을 딱 잡아주고 학원 하나를 소개받았다. 그룹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다 한다면 집에서 그 량을 숙제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도록 습관을 도와주는 게 진짜 실력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인연을 맺은 분들이 양질의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단톡방, 팀톡방 등은요,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지 마시고 좀 과묵해 보이고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에 정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도록 공부 습관에 집중하고 팀 수업을 하자라는 제안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부모 모임이나 같은 학원 모임에서 정말 좋은 분들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음고생만 잔뜩 하고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섯 번째는 시작을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그냥 모임 횟수를 줄여보시는 거예요. 초, 중등 때 학교나 학원 모임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봐서 고등 때는 저도 모임 횟수를 확 줄이고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실속 있게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생님들께 상담하고 카더라 소식을 걸러내면서 정말 아이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게 정말 최상위권 엄마들이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는지, 자주 나오시는지, 그렇지 않을걸요. 괜히 모임을 갔다가 다른 아이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마음만 불안해서 그 불안한 마음만 잔뜩 끌고 와서 아이의 문제집을 잔뜩 사거나 또 학원 수만 늘어나면 아이와의 갈등은 커지고 성적은 안 오르겠죠. 다시 초등맘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수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부모님으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모임에서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도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저도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